그날 내 환갑 잔치에서 사위가 내게 한 말. 장모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이 나이에 이런 거 하는 거 좀 민망하지 않으세요? 하객 50명 앞에서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촛불을 끄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그리고 딸은 내 편이 아니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날 밤 나는 딸의 연락처를 지웠다. 영원히. 일막. 환갑잔치 당일 아침. 나 정희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다. 떡을 쪄내고 잡채를 볶고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다. 딸 하은이가 사위 도훈을 데리고 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엄마, 우리 이번엔 꼭 갈게. 도훈 오빠도 기대하고 있어. 딸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일주일 내내 밤잠을 설쳤다. 환갑상을 어떻게 차려야 사위가 흡족해 할까? 어떤 옷을 입어야 딸이 부끄럽지 않을까? 거울을 보며 옷을 5번이나 갈아입었다. 주름이 보일까봐, 촌스러워 보일까봐. 그렇게 준비한 환갑잔치였다. 오후 2시,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친척들, 동네 이웃들,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정희야, 정말 젊어 보인다. 60인데 50처럼 보여. 나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딸은 언제 올까? 사위는 어떤 표정일까? 3시 10분. 문이 열렸다. 딸 하은이가 들어섰다. 그 뒤로 사위 도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다. 엄마, 축하해.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나는 딸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사위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위, 어서 와. 도훈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네. 그뿐이었다. 웃지도 않았다.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도훈은 의자를 내 쪽이 아닌 완전히 등을 돌린 방향으로 틀어놓고 앉았다. 하객들도 앉아 있는데 그는 아예 내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듯 의자를 돌렸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참았다. 혹시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사위 자리가 좀 불편한가? 의자를.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훈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굳이요? 여기서도 다 보여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투 차가웠다.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다. 당신 따위 신경 안 쓴다는 뜻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하객 몇몇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하은이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여보, 엄마 생일이잖아. 자리 좀. 도훈은 아내의 손을 툭 떨쳐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된 거죠. 더 뭘 바라세요? 그 말에 하은이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정도면 된 거죠. 그 말은 곧 이것조차 억지로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음식이 나왔다. 나는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식탁에 올렸다. 갈비찜, 잡채, 떡, 전. 사위,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어. 나는 조심스럽게 갈비찜을 그의 앞으로 밀어놨다. 도훈은 젓가락으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얼굴을 굳혔다. 씹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그러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장모님, 이게 원래 이런 맛이에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응? 맛이 이상해? 도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정성은 알겠는데요. 이건 좀 제 입맛엔 안 맞네요. 너무 짜고 고기도 퍽퍽하고 솔직히 이걸 먹으라고 하면 좀 곤란한데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하객들이 숨소리조차 죽이고 우리를 바라봤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이고, 내가 손맛이 없나 보다 미안해. 나는 황급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도훈은 냉랭하게 덧붙였다. 미안할 건 없는데요. 그냥 제 취향이 아닌 거죠. 나이 드시면 입맛도 변하잖아요. 장모님도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이 드시면
그 말 속에는 늙어서 감각이 없다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식사가 계속됐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도훈에게 갔다. 그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이게 환갑 음식이라고 준비한 거예요? 수준이. 그 말은 작았지만 옆에 앉은 친척들에게는 다 들렸다. 내 친구 명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도훈 씨, 정희가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도훈은 피식 웃었다. 정성이요? 뭐 정성은 인정하는데 결과물이 이러면 무슨 소용이에요. 정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물을 따라주려고 했다. 나는 도훈의 빈잔에 물을 따르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도훈이 손을 확 들어 막으며 소리쳤다. 아, 됐어요. 괜찮다니까? 목소리는 너무 컸고 식당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제가 제 물 정도는 알아서 마십니다. 왜 자꾸 이래요? 저 어린애 아니에요. 그 말투는 마치 내가 그를 귀찮게 괴롭히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렸다. 나는 손을 굳힌 채 그대로 멈췄다. 물병은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딸 하은이가 황급히 말했다. 여보, 엄마가 그냥 챙겨주시려고. 도훈은 아내를 쏘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 내가 불편하다는데. 하은이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딸은 나를 지키지 않을 것이다. 물잔을 내려놓는 순간 딱 하고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 같았다. 이막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훈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나는 불안한 마음에 대답했다. 응, 그래요. 도훈은 팔짱을 끼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장모님, 저 이런 자리 진짜 불편해요. 환갑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좀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오버? 그 단어에 나는 숨이 막혔다. 내 환갑이 오버라고? 도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솔직한 거잖아요. 요즘 누가 환갑 잔치를 이렇게 크게 해요?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요? 하객들이 술렁였다. 내 친구 영숙이 끼어들었다. 도훈 씨, 그건 좀 심한 말 아니에요? 환갑은 일생에 한 번인데. 도훈은 코웃음을 쳤다. 일생에 한 번이면 뭐해요? 폰만 잡으면 되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장모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관심 받고 싶으신 건가?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관심 받고 싶어서 내가 딸과 사위를 위해 준비한 이 자리가 그에게는 관심병으로 보였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도훈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장모님, 솔직히 요즘 누가 이런 거 해요? 다들 조촐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객 불러놓고 돈 쓰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마치 내가 쓸데없는 사치를 부린 사람처럼 만들어버렸다. 하은이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여보, 그만해. 엄마 기분 나빠하시잖아. 도훈은 아내를 쏘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니만 감싸? 나도 사람인데 불편하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순간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 딸은 남편 편이었다. 케이크가 등장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촛불을 켰다. 60개의 촛불이 흔들렸다. 정희 씨, 소원 빌어요. 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려고 했다. 그 순간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이 나이에 이런 걸 또 해야 돼요? 좀 민망하지 않으세요? 나는 눈을 떴다. 도훈은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말했다. 솔직히 이런 거 SNS용 아니에요? 요즘 다들 보여주기 좋아하시니까. 장모님도 그런 거죠?
보여주기 좋아하는 사람. 그 말은 내 평생을 가볍게 만들어버렸다. 나는 촛불을 보며 손을 떨었다. 하객들은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동정의 눈빛이었다. 나는 촛불을 불지 못했다. 숨이 막혀서 그때 도훈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솔직히 이 분위기 너무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는 장모의 환갑 잔치를 답답한 자리로 만들어버렸다. 문이 쾅 닫히고 나는 멍하게 그 문을 바라봤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하은이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원래 도훈 오빠 성격 저래 몰라. 나는 천천히 딸을 돌아봤다. 하은아, 지금 내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하은이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다. 엄마도 잘못한 게 있잖아. 사람이 피곤할 수도 있고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더 문제 아니야? 그 말은 칼날이었다. 엄마의 환갑을 망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흐려진 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진심이니? 하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세상이 엄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도훈 오빠도 힘든 거 있어. 좀 이해해줘.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 딸은 이미 나를 떠났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는 문제였어. 그러니.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제 나도 그만할래. 하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뭘 그만한다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촛불을 하나하나 손으로 껐다. 소원을 빌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다. 딸과 사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고. 산막. 끝나갈 무렵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모두가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정희야, 고생했어. 몸 챙기고.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이 가득했다. 나는 그 시선들이 견딜 수 없었다. 도훈이 밖에서 돌아왔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아, 바람 쐬니까 좀 낫네요. 그리고 하은이를 보며 말했다. 우리 이제 가자. 여기 더 있어봐야 의미 없잖아. 하은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훈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다. 장모님, 다음엔 좀 더 간소하게 하세요.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온다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스트레스? 내 환갑이 그들에게는 스트레스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훈은 덧붙였다. 그리고 음식도 좀 입맛 생각해서 준비하세요.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마치 농담처럼 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나를 향한 철저한 무시였다. 하은이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엄마, 연락할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딸은 돌아섰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문을 나섰다. 문은 닫혔고 나는 홀로 남았다. 잔치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먹지 않은 음식들, 꺼지지 않은 촛불, 흩어진 접시들. 나는 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다.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도훈의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시대착오적이지 않나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딸의 말. 엄마도 잘못한 게 있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야.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 울었다. 소리 없이. 다음 날 아침 나는 휴대폰을 켰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 어제 도훈 오빠가 좀 피곤해서 그랬어.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손이 떨렸다. 피곤해서? 그게 변명이 되는가? 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하은아, 어제 일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너의 침묵도 그렇다. 앞으로 서로의 삶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 보낸 뒤 나는 딸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사진첩 속 딸의 결혼식 사진도 조용히 지웠다. 그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참아냈다. 이 선택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존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사막. 일주일이 지났다. 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세상은 멈춰 있었다. 어느 날 도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장모님 잘하셨네요. 저희도 불필요한 오해 만들기 싫으니까 이렇게 지내는 게 서로 편할 것 같네요. 그 문장에 담긴 냉소는 나를 완전히 얼려버렸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아까웠기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조용히 살았다.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책을 읽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 명자가 찾아왔다. 정희야, 너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명자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혼자 너무 아파하지 마.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나 이제 괜찮아 정말이야. 명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딸이 너를 이렇게 만들다니 참 안타깝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상처 주는 사람은 이제 두지 않을 거야. 명자는 내 손을 꽉 쥐었다.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2달이 지났다. 나는 평생 모아둔 적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 일부를 더해 마침내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처음으로 내가 주인인 공간. 이사를 하던 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오마.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초인종이 울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딸 하은이가 서 있었다. 하은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나는 조용히 문틈 사이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하은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 좀 이야기하자. 나 너무 힘들어.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물었다. 뭐가 힘든데? 하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도훈 오빠가 요즘 너무 심해. 나한테도 막대하고 나 이혼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그래, 그건 내일이야. 하은이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은아, 넌 내 환갑날에 남편 편을 들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너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와서 힘들다고 말하는 거야? 하은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야. 하은아, 넌 그날 나를 버렸어. 하은이는 무릎을 꿇으며 울었다. 엄마, 제발 나 혼자 너무 힘들어. 도와줘. 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하은아, 너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니 이제 나도 너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하은이는 고개를 들며 소리쳤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난 내 딸이잖아. 나는 차갑게 답했다. 딸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하은아, 너는 그날 나를 무시했어.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온 거잖아. 하은이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돌아가.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책임져.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문은 천천히 닫혔다. 하은이의 흐느낌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문을 등지고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의 바람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외롭지 않았다. 상처의 자리에 내 존엄이 다시 세워졌기 때문이다. 며칠 후 친구 명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정희야, 들었어. 하은이가 찾아왔었다면서?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그런데 돌려보냈어. 명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잘했어. 너를 지키는 게 먼저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이제 알겠어.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쓸 필요 없다는 걸. 한 달 후,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저도 딸이랑 연 끊었어요. 저는 아들한테 배신당했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어느 날 도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장모님, 하은이가 이혼하자고 하네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님이 딸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피식 웃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사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나는 더 이상 당신 가족이 아니니까. 보낸 뒤 나는 도훈의 연락처도 삭제했다. 석 달 후 하은이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엄마, 나 정말 이혼했어. 이제 혼자야. 엄마 미안해.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은아, 너도 이제 알게 될 거야. 상처 주는 사람과는 헤어지는 게 답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예순의 나를 바라봤다. 주름이 있었다. 흰머리도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강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희야, 잘했어. 너는 잘했어.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만 웃으면서 살겠다. 사이다는 그렇게 고요하고 강하게 흘렀다. 끝. 구독과 좋아요는 코알라 이야기의 힘이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들어드립니다.